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12월 7일 이태리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이 우크라이나인들과 반러 분자들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무소르그스키의 오페라 보리스 가드노프의 시즌을 열었습니다. 보리스 가드노프는 푸시킨이 쓴 대본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러시아 오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난리를 치는 것을 우려해 밀라노 중심가에서는 엄격한 보안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극장 앞 광장과 주변 도로가 경찰에 의해 폐쇄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인뿐 아니라 환경운동을 한다는 애들까지 와서 극장 외관에 페인트 칠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엄격한 보안 속에 3,000유로에 달하는 티켓 소유자만이 펜스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오페라는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보리스 가드노프의 상연에 대해서는 주 밀라노 우크라이나 총영사 안드리 카르치시가 줄곧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푸시킨과 무소르그스키의 작품은 러시아 선전이라면서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은 총영사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비토리오 즈가르비 이태리 문화부 차관도 보리스 가드노프는 인류의 걸작이라면서 취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태리에 머무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극장 앞에서 오페라가 러시아의 것이며 자기네들은 자유를 원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리스 가드노프가 누구로부터 어떤 자유를 빼앗아 갔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진상을 피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초연에는 입체 여지 없이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13분의 기립박수도 있었습니다. VIP로는 문화계 인사, 외교관, 정치인, 기업가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태리 총리 조르지아 멜로니도 극장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무소르그스키 같은 훌륭한 작품을 보게 돼 흥분돼 신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입장은 확실하지만 러시아 문화와 역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멜로니는 아주 유쾌한 표정이었습니다.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오페라를 감상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종류의 오페라를 좋아한다. 무소르그스키, 차이콥스키를 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예술가단인데 무슨 허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지 폰데어 라이엔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계속 불을 지피면서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정신줄을 놓은 폰데어 라이엔의 위선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 문화를 취소하자고 하면 상식에 따라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한마디 안 하다가 자기는 작품을 즐기겠다고 나타난 겁니다. 무소르그스키의 보리스 가드노프를 취소하는 것은 셰익스피어나 단테를 지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애당초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결국 위대한 문화의 힘은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중세 러시아의 역사 문화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르지아 멜로니와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극장 VIP석에서 보리스 가드노프를 감상했습니다. 멜로니는 취임 이후 첫 문학의 일정이라 아주 신이 났고 폰 데어 라이엔은 자기가 고상함을 아는 귀족이라는 듯 오페라를 즐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지도부는 서방이 캔슬 컬처와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키리엔코 러시아 대통령 행정부 제1차장은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압박은 오히려 러시아 국민들의 응집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도 러시아 사회와 엘리트들이 정상적인 전통적 가치, 윤리, 가족관, 애국심으로 더욱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위지옴의 11월 데이터에 따르면 국민의 78%가 푸틴 대통령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전선의 핵심인 바흐무트 전투에서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다고 미국 모차르트 그룹이 뉴스위크에 밝혔습니다. 모차르트 그룹은 민간 구호 단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시키는 미군 용병입니다. 러시아는 바그너, 미국은 모차르트입니다. 예비역 미 해병대 대령으로 모차르트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앤드루 밀버는
일부 우크라이나 부대가 70%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있다고 뉴스위크에 밝혔습니다. 그는 바흐무트의 격전이 워낙 치열해 2차 대전의 드레스덴, 1차 대전의 파스샹다를 연상시킨다면서 전장은 그야말로 고기 분쇄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의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미디어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지만 모차르트 그룹은 정기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신병들 80% 정도는 이전에 총을 쏴본 경험이 없다면서 키예프가 궁지에 몰렸음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해외 유명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 그리고 젤렌스키가 흘리는 뉘앙스로는 2023년 여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5년 말까지 최소한 3년은 더 간다는 견해도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무기 조달 관련 문서를 근거로 2025년 말까지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워싱턴이 그때까지 적대 행위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서로 판단컨대 워싱턴은 그런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 국방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레이션의 나삼스 계약을 언급했습니다.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12억 달러 규모의 나삼스를 우크라이나에 2025년 12월 말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이 인도 시점이니 논리적으로 2025년 이후까지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하로바는 그러면서 젤렌스키의 보좌관은 그에게 무기 조달 시간표를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젤렌스키가 2023년에 분쟁이 끝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또 워싱턴이 우크라이나 원조를 빙자해 떼어먹을 돈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조 프로그램은 돈이 백악관에서 키예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종의 부패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백악관이 세계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기꾼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마이단 폭동 사주의 주역인 미국 외교관 빅토리아 눌랜드가 키예프를 방문한 데 대해 젤렌스키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워싱턴의 인내심을 여러 번 테스트한 만큼 눌랜드가 키예프 정권 내에서 또 다른 쿠데타를 사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미 국무부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를 지낸 눌랜드는 당시 주 키예프 미대사 제프리 파이어트와 쿠데타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 인선을 논의했고 실제로 인사에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